일단 한 줄정리만 질문이 나왔으니까는 지금 해석은 다 된다는 거잖아. 한 줄로 요약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 뭘로 몇 번째 줄에서 끊었어 너네는? 무슨 단어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무조건 defried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뭐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뭘로 했냐? we. 또 다른 사람. 은율이 뒤로 쭉 불러봐라.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 for. 그 다음 민서야 너 for.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잖아. 그쵸?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죠. 그쵸? 뭐 다를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뭘로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민지 뭐로 했냐? 그쵸? 그럼 다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로 여기잖아 여기. 그쵸?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네. 우리는 심지어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먹도록, 직역하면 너무 많이 먹도록인데 의역하면 과식하도록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단에 붙으면 좋을지 첫 번째 문단에 붙으면 좋을지. 내 보기엔 두 번째 문단이 더 적절할 것 같거든. 왜냐면 이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 첫 번째 문단의 가장 중요한 토픽 목록에, 그쵸? 튀긴 음식 일반적인 진술로는, 구체적으로는 튀긴 음식이고 일반적인 진술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쵸? 컴포트 푸드죠. 여기 큰 따옴표까지 쳐져 있잖아. 그쵸? 컴포트 푸드에 대한 이거 그냥 설명이죠. 컴포트 푸드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푸드가 구체적으로는 딥프라이드, 그러니까 바싹 튀긴 음식 같은 건데, 이 바싹 튀긴 음식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하냐? 그쵸? 옥시토신을 분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게 첫 번째 문단이고, 그쵸? 음식 얘기가 나오더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먹도록. 그럼 왜 많이 먹는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두 번째 문단이랑 세 번째 문단의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는, 그쵸? 과거와 현재죠. 과거와 현재. 지금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거고, 과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그쵸? 음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음식을 결국엔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음식 영양소가 부족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과거에는 음식 영양소가 부족하니까는 내가 배불리 먹는 건 둘째치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음식이 부족해서, 그쵸? 과식하게 됐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거든. 과거에는 음식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을 축적해서 이제 생존이 장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데, 현재는 어때? 음식이 여기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오잖아. 오늘날 다르답니다. It's different. 다르대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갖고 있죠. 어떻게 갖고 있어? Every turn? 한 번 돌 때마다 음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많은 그러한 패스트푸드 플레이시스 장소들이랑 그 다음에 식료품점이 있잖아. 뭐와 함께? 심지어는 캐리아웃 하면 이제 포장 음식 같은 것까지. 하지만 반전은 뭐냐면 그 인그레인드, 뿌리 깊은, 즉 새겨진, 케이브맨 하면 동굴에 사는 사람이니까는 그 원시인이잖아. 원시인의 정신이라는 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걸까? 그쵸?
이거를 본문상에서 길게 설명한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어디로 찾을 수 있을까? 원시인 정신. 어딜까요? 그쵸, 여기도 괜찮고 또 일단 원시인 정신이라는 거는 너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거고, 그쵸, 이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여기에서 끊기는 거고, 여기는 it wa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was. 더 많이 너가 얻을수록 더 좋다. it was가 생략된 거고, 또 다른 부분, 다른 곳에서 원시인 정신이라는 것을 그쵸, 위부터죠. 결국에 원시인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심지어는 유전적으로 과식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를 원시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쵸? 현대인들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도 많이 먹는 거? 왜냐면 유전자에 그렇게 새겨져 있거든. 결국에 케이브맨 멘탈리티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마 해석은 될 텐데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문맥상 이거를 의역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직역하면 우리는 절대로 too much, 많이 먹을 수가 없다. 많이 먹을 수가 없다. 먹는 것에 있어서 결국 의역하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는 뜻이래요. 이게 의역하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건 결국에 과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한 거야? 환경만 변한 거죠. 환경만. 진화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 풍족한 음식이. 그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음식이 풍족해진 지는 고작 한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크레이빙, 갈망 있잖아.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라는 건 결국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유전자의 시도라는 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건강이 아니라 생존이죠. 생존하기 위한 우리 유전자, 몸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냐? 그래서 답에 대한 근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디를 골랐냐면 이 부분에 나는 골랐거든. 이 부분. 모든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인간의 다이어트 식단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제한이 돼 있을 때 너는 절대로 많이 먹을 수가 없다. 즉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가 않아진다. 음식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their availability에서 their이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제한되어 있을 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냐? their이 지칭하는 거야. 그쵸? 뉴트리언츠 아니면 these things인데 뉴트리언츠로 볼까? 그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필수적인 영양소. 결국에 34번에서 얘기하는 건 과거와 달리 음식이 풍부한 현대에도 그 생존 때문에 과식하게 되는 인간에 대한 글이구나. 우리가 왜 과식하고 단 거를 좋아하는지 알게 됐네. 짠 거, 단 거. 생존 때문에 그런 거구나. 유전자에 새겨진. 그냥 나 한 줄 정리를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여러분이 한 거랑 비슷하거든. 보여? 과거와 달리 오늘날 풍부한 음식에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기제로 과식하는 인간. 우리가 왜 많이 먹는지. 특히나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단 거랑 짠 거나 떡볶이 이런 거 땡기잖아. 초콜릿이나 젤리. 이런 이유가 전부 다 그런 음식들이 우리에게 옥시토신이라는 걸 분비해서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3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에소스라는 민족 정신에 대한 얘기거든. 일단은 찾았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일단은 그 민족 정신이라는 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그쵸,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 보면은 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문장 보면 주어진 문단의 마지막 문장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어떤 한 명의 인간도, 근데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죠. 그녀 혼자
그 민족 정신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는 결국 민족 정신이라는 거는 일정 다수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그 일정 이상의 사람, 그쵸? 혼자서는 민족 정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일정 이상의 사람 혹은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부 다 한 줄 정리에 썼거든. 사실 두 번째는 뭐야? 그쵸, 외부와의 단절이죠. 너넨 어디에서 찾았어 그 표현을? A, B, C 중에 B? 여기서 찾지 않았냐? 지리적인 고립. 지리적 고립. 두 번째 필요한 건 지리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돼요? 그럼 닦은 거만 간단하게 확인할게. 우리가 보통 BCA로 읽잖아. 그럼 B에 닦은 거는 rather잖아, rather. 그렇다기보다는 민족정신이라는 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은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많은 개인의 행위에서 비롯된답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고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많은 개인. 이것도 1번이 될 수 있고. 그럼 rather의 함축은 뭘까, 얘들아? 그렇다기보다는 민족정신이라는 건 기인한다. 상호 의존적인 행위에서. 뭐라고 생각해, 은유라? rather. 그쵸, 만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 주어진 문장이 여기잖아. 어떤 하나의 개인이 민족 정신을 만들다기보다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rather가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문장을 가리키는 거죠, 해석상. rather도 수능에서조차도 순서별 문장 삽입이 엄청난 힌트거든. 그래서 우리 이거 수업할 때는 3번 형광펜 쳐서 그 미리 이면지의 뜻을 한번 써보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A로에 닦은 건 너무 명확하게 이 대이잖아. 그쵸? 그들은 이러한 업적이라는 걸 관리한답니다. 또 이러한 업적도 있죠. 그쵸? 이러한 업적. 대의는 누구냐? 그쵸? B의 마지막에 캐나다의 이누이트인들이 그들의 민족정신이라는 걸 유지하는 게 또 디스핏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돼? BA는 수월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에서 C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지금 A에서는 그 민족정신 유지에 성공한 이누이트에 대해서 나오잖아. 돼? 지금 A의 마지막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적 포인트는 뭐냐? 그쵸? 가정법 과거인 거 알죠? 지금 여기 were 과거 동사 나왔고, 여기 우주쿠마 중에 우주 나왔죠, 우리? 가정법 과거인 거? 고3 때도 수능 완성 교재 할 때조차도 가정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더라고. 만약에 크로스 컬처럴이니까는 뭐 교차 문화관, 그러니까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섞이는 것처럼, 만나는 것처럼 교차 문화 간의 그런 접촉이라는 건, 즉 문화가 접촉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런 게 가깝다면 이누이트의 민족정신이라는 건 사라질 텐데, 결국에 이거는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야? 그 문화 간의 교차 간의 접촉이라는 게 충분히 가깝지 않아서 이누이트의 민족정신이 유지된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야? 그쵸? 사라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죠. 민족정신이 사라진 경우.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잡근 거는 여길로 보르면 되죠. 디스팅트, 독특한 구분되는 문화 집단 있잖아. 근데 얘네가 비슷한 사이즈였거든. 아마도 이누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얘네는 결국에는 persist 지속하지 못했답니다. 캐나다 다운타운 토론토에서. 그쵸? 그래서 살아남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이누이트와 대조적으로. 얘네가 없었던 건 뭘까, 얘들아? 사라진 집단이 부족했던 건 뭐야? 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쵸, 지리적
그쵸? 고립이죠. 지리적 고립이 부족했던 거죠. 사이즈는 비슷하잖아. 그 집단의 수는 괜찮은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경우죠. 민족 정신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나, 첫 번째는 그 일정 수 이상의 사람과,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고립이 돼 있어야지 자신만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37번도 가장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죠. 이해하기에. 일단 이거 한 줄 정리하는데 나도 애를 먹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뭘 것 같냐 결국에는. 일단 그 토픽부터 한번 불러봐. 니네 한번 그 문단별로 요약한 거 한번 볼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불러봐. 일단 한 몇 개 뽑아야지 나올까? 불러보세요. 심박수가 가장 좋아서, 사실 심박수야. 결국에 심박수. 이 사람은 이 심박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사실상. 그 뭐 표면적이 넓으면 열 손실이 많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밑바탕이고, 결국에는 심박수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또 그쵸? 인간과 동물이죠. 인간과 특히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 그쵸? 포유류, 특히나 포유류가 나오잖아. 그럼 거의 다 나온 것 같거든. 그 평균적인 심박수가 몇이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8억 번이라. 8억 번. 이게 A에서 두 번째 줄에 밀리언이 100만이거든. 그러면 공이 두 개부터 100만, 1000만, 억, 그래서 8억 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 줄 정리를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나도 토픽을 인간 다른 동물 심박수 수명으로 봤거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심박수가 8억회를 넘어서까지 오래 산다는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다. 그쵸? 결국 인간이 예외적으로 부피에 비해서 적게 먹어도 되잖아. 쥐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먹어야 된대. 자신의 몸무게 50%를 먹어야 된대.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만 먹으면 돼? 2%만 먹으면 된대. 되게 예외적인 게 많죠. 근데 결국에는 심박수를 넘어서 되게 인간이 장수한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다는 거. 돼요? 답 근거는 그 주어진 문장에서 역시나 B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답의 근거가 데이잖아. 그쵸? 그들은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데, 데이는 누구냐? 그쵸? 작은 생명체들 얘기하는 거죠. 심박수를 이제 더 빠르게 뛰어야 하죠. 왜냐면은 부피 대비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죠. 부피 대비. 데이가 지칭하는 건 little creatures고, 그 다음에 C로 가는 답 근거는 그 대비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B1의 마지막에 쥐는 50% 먹어야 되거든, 자신의 몸의 무게. 근데 인간은 대조적으로 오직 2%만 먹으면 된다. 되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답 근거 골랐어? 이걸로 묶어도 되겠네. 심박수. C에서 심박수의 그 유니폼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또 A에서도 심박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쵸? 심박수로 토픽으로 묶는 경우도 있거든. 토픽. 심박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되냐? 그 결국에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B랑 C는 그 열량, 소비해야 되는 열량, 킬로그램 수, 부피 대비 킬로그램 수, 식량 킬로그램 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장박도 수로 넘어가서 C랑 A로 넘어가면 되는 거. 같이 한번. 그 다음에 그 39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그 올해 언제까지 회수하라고 하냐. 그 영국에서, UN이구나. 쏘리.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라 그 UN 있잖아. 그 국제연합에서 그 세럴라이트 인공위성을 언제까지 회수하라고 해? 미션이 완료된 후 25년 내에. 그쵸? 미션 완료하고 나서 25년 내로 이제 회수하라고 하잖아. 근데 회수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어디에 나와? 회수하는 방법이 뭐야? 몇 번 문장에 회수하는 방법이 나오냐? 그쵸? 그 몇 번 문장이야? 3번이죠. 3번 오른쪽에 나오잖아. 역시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include라는 동사 나오잖아.
could include, including such as like가 예시인 건 알지? 똑같이 include도 동사로 사용돼서 예시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harpoon, 작사를 사용하는 거죠. 마치 그 물고기 잡듯이 세럴라이트에 꽂는 거죠. 작사를 발사해서. 두 번째는 그쵸? 커다란 그쵸? 몇 개 병렬돼? 너네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봐봐. 이거 동명사 몇 개 병렬되냐? 4개 병렬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명사 4개가 병렬되고 마지막에 OR로 나오고 있잖아. 두 번째는 물고기 잡는 거랑 똑같은데? 그물망 사용하는 거죠. 그물망 발사해서 인공위성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자석. 아무래도 철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지어는 뭐해? 레이저로? firing? 그쵸? 태워버리는 거죠. 가열시켜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잖아. 그럼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떤 걸 띄워서 이렇게 작살로 해서 이렇게 대기권으로 궤도에 벗어나게 하면은 이 대기로 들어오면서 불타버리나 봐.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한번 진도 빠르게 나가봅시다. 32번. 질문을 일단은 아무래도 질문을 한번 먼저 알려드릴게요. 질문 어떤 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지. 2번이랑 3번 요강편 별로 할 게 없어 사실. (4번) 문장 33번 질문. 33번 질문의 4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이 they가 누군지 연결시킨 다음에 이 have 뒤쪽에 생략된 형태를 쓰면 돼. have 뒤쪽에 생략된 형태 되냐? 그 다음에 이거 질문 프린트에도 냈었던 건데 이거 마지막 표현 있잖아. 비슷한 것을 한다 레이더빔을 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문맥상 무슨 뜻인지 연필로 적으면 된다. 이 밑에다가 레이더빔을 가지고 비슷한 것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 비슷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34번의 4번 문장. 34번 질문의 4번 문장에 도대체 이러한 작업이라는 게 어떤 작업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일단은 4번 문장에 이거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이 두 번째 줄에 빨간색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쵸? 포커싱이랑 헬핑인 건 알죠? 이렇게 두 개 병렬되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 contradiction 있잖아. 이게 모순이라는 뜻이거든. 모순? 도대체 어떤 모순에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건지 이건 어려울 수 있거든. 그걸 한글로 쓰면 돼. 어떤 모순인지 당연히 문맥상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쓸 수가 있거든. 그 다음 35번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 디스. 이 디스가 지칭하는 게 뭔지 물어봤을 때 한글로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for this reason으로 시작하는 4번 문장은 지우면 되고. 지웠죠? 문장 제거하는 문제니까. 우리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응? 잘 봐야죠. 모의고사 실전처럼 항상 생각하고 거의 최저 맞추게 되니까. 6번 문장에서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도대체 마지막 표현 있잖아. with로 시작하는 6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with. 작은 도시국가들은 예외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뭔지 그것도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돼요? 아 오늘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데. 은율이 너 몇 시에 나가야 되냐? 또 1시 10분? 1시 10분? 써보세요 한번.
어려운 게 몇 개 있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 6분에 수업 시작해요. 6분.
우리 한번 35번부터 볼까요? 35번. 35번은 주제문은 몇 번 골라야 돼요? 몇 번이요? 1번이죠, 1번. 십자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유럽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행하게 되었냐, 강화되었냐?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군주가 통치자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이러니 있잖아, 역설. 초기 민주주의의 역설 있잖아, 유럽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유럽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번영하고 번성했다는 것이랍니다. 네모가를 여기서 묶을게.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알아? 유럽의 통치자들 있잖아. 매우 긴 시간 동안 놀랍게도 약했기 때문이야. 엄청나게 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결국에는 그 다스리는 사람이 약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이 강화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2번 문장. 밀레니엄이냐 하면 1000년이죠. 1000년. 1000년 이상 동안 로마의 몰락 이후 1000년 이상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은 뭐가 부족했대? 능력이 부족했답니다. 어세스는 뜻이 뭐냐? 평가하는 능력이죠. 그들의 국민들이 그 생산해내는 것을 평가의 능력.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그쵸? to 랩이랑 to 2번 형광펜. 그래서 to assess. 어떤 능력이 도대체 부족했냐면 그들의 국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평가해낼 능력. 그 다음에 레비는 세금을 부과하다죠.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능력이 부족했답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무엇에 기반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까? 국민이 생산한. 그쵸? 국민이 생산해냈던 것일 테니까 결국엔 어디부터 표시하면 돼? 디스에 해당하는 거. 그쵸? 왓이죠, 왓. 결국 우리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고 그게 전부 다 공짜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거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겠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이제 적게 내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국민들이 얼마만큼 생산해내고 있는지를 얼마를 버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제대로 조세가 안 되는 거죠. 조세는 세금을 걷는 거를 조세라고 한다. 최상급이네. 더 모스트. 가장 그 스트라이킹 확실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방법 있잖아. 가장 눈에 띄는 방법. 유럽의 그 약함을 설명하는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이 뭐래?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얼마나 적은 그런 세금이라는 게 세금을 그들이 모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정말 엄청나게 적게 징수를 했나봐. 5번. 유럽인들은 마침내는 강한 시스템을 만들기는 했대. 그 조세 징수에 있어서. 세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것도 문형이 똑같죠.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 테이크 사람 시간이잖아. 그들이 뭐 하는데? 그들에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얘 가주어로 보자. 가주어. 이 가주어. 표시는 이렇게 할게.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문형 우리 저번에 진도 나갔던 거에서 어디에서의 문형이랑 똑같냐? 몇 번 지문이냐? 그쵸? 30번 지문이거든? 30번 지문에 이거 위에 It takes longer for me to fall asleep 밑에 똑같은 It takes me longer to fall asleep 이거랑 밑에 문형이랑 똑같은 거거든? It takes 때 뭐였냐? An awfully long time to do so 얘랑 똑같은 문형이거든? 근데 그때 내가 아마 표시를 안 했을 거야. 이 6번 문장에 얘 가주어 맞아. 가주어. 결국에 위에 내가 써준 그 두 문형 있잖아. 6번 문장에 it for to가 가주어, 진주어 문형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6번 문장에 it이 가주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써준 이 두 개 다 가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가주어. 뭔 말인지 하죠? 미디이블 중세 시기에 그리고 이렇게 묶을게요. 엔드 사이로 전명 두 개 병렬되는 걸로 중세 시기에 그리고 초기 근대에 그 일부 동안 중국의 황제들은 emperors 황제들 그 다음에 무슬림의 칼리프 하면은 그 무슬림에 있는 왕을 칼리프라고 불렀나봐 그냥 그 추출해낼 수 있었답니다. 징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생산량이라는 것을 그들의 유럽의 통치자보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 두 개가 누구냐? 중국과 무슬림의 왕이랑 그 다음에 유럽의 통치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비교 대상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세금을 많이 걷었을 거래? 전자냐 후자냐? 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마지막을 해석해보면은 근데 예외가 있었답니다. 작은 도시국가에서는 with the exception of 무엇을 제외하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뭐라고 썼어? 모든 유럽의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걷었다는 거야? 아니죠. 일부 유럽 도시국가는 결국에 조세를 성공적으로 징수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모든 유럽에서 세금을 적게 걷었던 게 아니라 일부 유럽의 도시국가는 성공적인 조세를 운영했다는 거죠. 조세 징수라고 하는 게 낫겠다. 조세 자체가 세금을 걷는다는 뜻이 있긴 한데 세금 징수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 조세라는 게 세금을 걷다라는 뜻이 있거든. 조세라고 쓰면 너네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조세는 세금을 걷는다는 표현이다. 그 말 자체로.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했다는 거죠. 결국엔 일부 유럽 도시국가는 성공적인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었다. 유럽의 통치자들 대부분이 약하긴 했지만. 그 다음 34번 일단 단어를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그 relevant라는 단어 있잖아. relevant. 얘 너네가 알고 있는 뜻은 뭐냐? 관련 있는 적절함. 그 다음에 중요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해가 잘 될 때가 있거든. 중요한 relevant 중요한. 반위어로 쓰려면은 뭐 붙이면 될까? IR 그쵸? irrelevant 역시 관련이 없는 거니까는 무관한 상관없는 IR 붙이면은 반위어 되는 거. 얘도 지문이 되게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몇 번 문장인 것 같아? 1번부터 8번 문장 중에 5번 또 다른 거 골라온 사람 다 5번 골랐냐? 이것도 단어 뜻 쓰고 갑시다. be marked by 있잖아. 얘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다라고 단어장에 나와 있던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거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얘 동의어도 써줄게. be characterized by be marked by be characterized by 전부 다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뜻인 거. 학습과 기억의 과정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획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속적인 정보를 제거하는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1번 문장부터 보면 근데 주제문을 다 5번으로 골랐냐?
1번 문장의 주어는 전 엿다 마칠게요. 많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설계됐대. 어떻게 하도록? 정보라는 걸 스크린 아웃, 걸러내도록. 역시나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투부정사 두 개네. 걸러내고, 그러니까 정보를 걸러내고 나머지는 sort, 분류하도록 설계되었답니다. 매니저블, 운영할 수 있는 처리하기 쉬운 조건으로. 그 데이터의 흐름 있잖아.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흘러들어오냐 얘들아. 우리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 뭐로 수집해? 우리의 감각으로. 그쵸?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그쵸? 우리의 이런 오감으로 데이터가 흘러들어오잖아. 이게 근데 어때? 압도적인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특히나 기분은 여기서 전치사죠. 무엇을 고려하면이라는 전치사다. 몰랐던 사람은 이번 영광펜 쳐놔라. 기분, 무엇을 고려하면. 접속사로도 쓰인다. 근데 여기에선 전치사죠. 정보에 그러니까 압도될 수 있다는 거야.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하면은. 근데 이게 이용 가능하죠. 문화와 사회에서. 그쵸? 뭐 정보가 넘쳐나죠. 휴대폰만 열어도. 3번 문장의 주어는 뭐냐? 그쵸? 이 to 가주어 진주어죠. 이 to find랑 병렬되는 게 뭐야? 해석해보면은. 그쵸? 이 두 개가 병렬되고 있죠 지금. 역시나 it은 여기서 가주어고 out of는 여기에서 무엇 중에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 감각적인 impressions, 인상, 그 다음에 가능한 정보 중에, 그러니까 너네가 뭐 촉각이 특별히 차갑다거나 뭐 시각 봤을 때 특별히 특이하다거나 이런 감각적 인상을 받잖아. 우리의 오감으로. 그 다음에 그런 가능한 정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지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 작은 양을 찾아내야 돼. 근데 이게 어떤 양이냐면은 가장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개인의 욕구에.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해야 돼? 찾아낸 다음에는 조직화해야죠. 대상,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뭐를 가리킬까? 여기서 대은 대명사잖아요. 그것을 조직화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물로, 비축물로. 대은 그러면 뭐를 지칭할까? 그쵸? 어마운트 지칭하는 거, 이 어마운트. 설마 얘를 도우즈 이런 걸로 바꾸지 않겠죠? 일단 써줄게. 도우즈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여하튼 얘를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같거든? 그래서 대수로 쓴 거 같아. A small amount. 아마 amount 단수 취급할 거야. 확실하게 제가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저도. 그 다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걸러내냐?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걸러내?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expectancies, 기대라는 게 이러한 작업의 일부를 성취해낸답니다. 어떻게 하면서? 걸러내는 걸 돕는 거죠. 일단은 helping to screen에서 어떤 단어 생략해도 되냐? to 생략해도 되는 거 알죠? help는 이제 타동사로 쓰일 때 뒤에 help가 준사역 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정보를 걸러내는 걸 돕는 그 주체는 뭘까 얘들아? 그쵸, 기대겠죠. 기대. 내가 미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기대라고 하잖아. 내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는 압도적인 정보에 제압당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정보를 걸러내는 거죠. 그럼 미리 기대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정보를 걸러내겠어? 당연히 관련이 없는, 그쵸?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걸러내는 거죠. 무엇에? 기대되었던 것에. 되냐?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무엇에? 분명한 contradiction, 모순에는. 혹시 이거 쓴 사람 손 번쩍? 썼다 나는 뭐라도. 시원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거해야 한다. 기억을 뭐라고? 잘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거해야 한다. 정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 아, 그래서 모순이야? 아, 기억은 해야 되는데 정보를 제거해야 되는 게 모순이다. 좋은 시도였어.
근데 왜 오늘 모자 썼어요? 아 묻지 않을게요. 너의 늦게 일어났어? 뭐라고 썼어요? 예상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정도. 뭐라고 썼어요? 그래도 똑같긴 해요. 맞췄네요. 그죠? 예상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 즉 쉽게 얘기하면 예상치 못한 거. 내가 오늘 이화 선생님 저번 주 주말 같은 거죠. 이화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되게 기억에 잘 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하게 되잖아. 이화 쌤이 항상 1년 반 동안 항상 제 시간에 왔는데 안 오니까 어때? 집중하게 돼서 왜 안 올까 저 인간이? 그러면서 막 추측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 결국에는 모순이라는 건 여기서 예상치 못한 거죠. 예상치 못한 거. 이게 근데 주의 집중한다는 거를 그 정보를 제거하려고 집중한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사실 나도 이거 100%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놀라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 놀라운 상황. 그냥 놀라우니까 주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어떻게 설명해야지 너네가 잘 이해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니네가 그 평소에 자주 노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생각했어? 한두 명? 그럼 걔네 만나지. 그럼 걔네 만나서 맨날 하는 거 뻔하잖아. 뭐 마라탕 먹고 그 다음에 뭐 카페 가서 뭐 수다 떨고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단 말이지. 내 친구가 뜬금없이 수영장에 가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명백한 모순이잖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놀라운 거니까는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게 focusing our attention. 이 분사구문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없는 정보는 뭐 걸러내는데 도움된다 뭐 이런 거는 내가 기억해야 될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내 친구 집단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한 대상이니까는 이제 그 정보는 수집하고 한 번 놀고 다음엔 안 만날 사람이면 그건 걸러내고 뭐 이런 작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에 이 지금 34번 지문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미 일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거는 받고 필요 없는 건 거르고 놀라운 상황은 집중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그 외부의 정보를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 포커싱 온 뒤쪽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맨날 왔던 이화가 안 오거나 혹은 내 친구가 갑자기 수영장에 가져가거나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놀라운 일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니까 당연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학습과 기억의 과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제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정보에. 왜냐면 예상을 이미 어떤 기준치를 갖고 있는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제거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뭐야? 세상을 100%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오직 일부만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들 주변에 있는. 그러면 오직 a fraction, 그 일부 있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부만이 얘 지금 수동태인 거 알죠? get processed 처리가 되고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둘 다 PP 형태죠. 수동태로. 처리되고 저장되는 거죠. 기억에. 친구의 기억과 내 기억이 다른 거는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달라서일 수도 있겠구나. 똑같이 놀았는데도. 그쵸? 똑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오직 일부 있잖아. get committed to 기억에 맡겨진 이제 팔트는 부분 명사가 확실하니까 여기다가 주어 수일치 맞힐게. 부분 표현 다음에 오브 나오고 명사 나오면은 이 뒤에 명사에 수일치 맞추는 거 알죠? 기억에 맡겨진 오직 일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저번에 만났던 친구 내 친구 중에서 새로운 친구 이런 경우에는 retrieved 생각해 되찾아지게 되는 거죠. 의역하면 생각이 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난 주제문을 1번으로 골랐거든. 1번이 더 쉽게 쓰여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1번이랑 5번으로 할게. 1번이랑 5번. 응? 예상한 정보에 관련해서 예상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기준을 모르지만 기준을 만든 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쵸? 너네가 뭐 영어 수업을 이제 다음 주에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첫 수업 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뭐 시험에 예를 들어 그런 말씀 안 하겠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떡해? 그 정보 걸러내겠죠. 근데 시험에 나와? 이러면은 받아들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기대라는 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것도 조금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뭐 이게 뇌과학 관련된 지문인 것 같거든. 그쵸? 기대를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라는 걸. 어렵게 안 넣을걸? 이 지문. 그 다음 33번. 아 이건 너무 많이 했죠. 지겹죠 이제. 근데 이거 구조가 어려워. 구조가 어려워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같이 한번 보면 일단은 그 단어를 하나 정리할게. arise. arise의 3단 변화는 어떻게 될까? arise가 원형 형태죠. 원래 형태. 과거 형태는 그쵸? arose.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그쵸? arisen이라고 읽을 거야. arisen. 이게 자동사로 생기다라는 뜻. 그 다음에 그 rise 있죠. rise. SM에서도 그 아이돌 가수 이름 있잖아. rise. 그 다음에 rose. risen. 얘도 역시나 자동사로 태양이 떠오르다 할 때 그 오르다 혹은 높아지다. 이 동사가 두 개 다 본문상에 나오거든. 일단 첫 번째 그 arise는 어디에 나오냐? 4번 문장에. 세 번째 줄 보여? have a reason 보여? have a reason. 아 젠장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단어잖아요. 그쵸? arise는 어디 나오냐? 그쵸? 나오잖아. 그쵸? arose 나오죠. 생기다라고. arose.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표시해두자. 이렇게 표시해둘게. 이렇게 두 개. 헷갈리지 말자. 비슷하게 생겼다. 어만 붙었잖아. 됐어요? 오늘은 마지막 지문이 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as에 이렇게 세모가로 묶으면 되고 여기에 it 생략된 거라고 보면 돼. it 주어. 그냥 이렇게 쓸 때 있어요. 독해니까. 자연 선택에서 항상 발생을 하듯이 그 박쥐와 그들의 먹잇감이라는 것은 참여를 해왔답니다. 삶과 죽음의 감각, 무기, 전쟁에 그것도 수백만 년 동안. 이때 가주어 진주어 뭐라고 여겨지는 줄 알아? 그 나방에 있어서 청력이라는 게 발생을 했다는 거야. 특히 무엇에 대응하여서 반응하여서? 위협에 반응하여서. 근데 어떤 위협이냐? being eaten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박제에 의해서? 그쵸? 잡아먹힐 그런 위협에 반응하여서 발생했다는 거죠. 이 형태 조심해. 이 형태. 그 문법은 이건 무조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 being eaten. 이거 형태가 뭐냐? 전체사 오브 뒤니까는 being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의 수동태죠. 수동태. 수풍태. 수동태. 네, 오늘 혹시나 늦을까봐 알람을 2개 맞춰놓고 그거 알죠? 자기 전에 알람 확인 몇 번이나 해도 계속 불안한 거. 모든 곤충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곤충이 청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방이 되게 특이한 경우인 거야. 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네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그 나방이라는 건 할 게 많은데 늦었어. 수백만 년 동안 나방이라는 게 진화시켜 왔답니다.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이야? 소리를 감지해내는 능력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그 주파수에 있어서의
소리를 감지해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뭐 하면서? 이 볼트죠. 진화하면서 누가 진화한 걸까? 그쵸? 나방이죠, 나방. 나방이 진화를 하면서 그 박쥐의 보컬리제이션 발성의 빈도수라는 것도 주파수라고 해석해야죠. 주파수라는 것도 어때? 올라갔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거 알죠? 박쥐가 이제 시력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는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잘 보이지가 않잖아. 멀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프리퀀시를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 물체에 닿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다시 튕겨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지 나방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잡아 먹는 거거든. 근데 나방도 당하고만 있어? 당하고만 있지 않죠. 그쵸? 일부 나방종들은 얘 지금 복수 형태네. 복수주어네. 복수주어. 일부 나방종들은 또한 스케일, 비늘을 진화시켜 온 거죠. 지금 이 엔드레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명사만 불러. 명사. 오른쪽에 있는 코트랑 왼쪽에 있는 스케일이죠. 스케일. 그쵸? 이 두 개를 진화시켜 온 거죠. 일부 나방종들은 그들의 날개에 있는 비늘을 진화시켜 왔답니다. 그 다음에 fur-like, 털과 같은 외피를 그들의 몸에 있는. 도대체 왜? 이 두 개라는 것은 그 비늘과 외피겠죠? 그 나방의 몸에 달린 비늘과 외피라는 게 뭐로서 작용을 해? 음향, 캐모플라지, 위장. 도대체 어떻게 그 박쥐가 뿜어낸 주파수를 뭐해? absorbing?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파를 흡수해버리는 거야. 그 주파수에 있어서. 근데 이 주파수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방출되는 거냐? 그쵸? 박쥐에 의해서 방출되는 거죠. 저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prevent A from B죠. 뭐가 뭐 하는 걸 막아? 그 음파가 다시 튕겨나가는 걸 막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박쥐가 나방의 위치를 알아 몰라? 모르죠. 흡수해버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이번 영광펜 쳐줄게. emitted. 박쥐에 의해서 방출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쳤던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 B2 밤을, 이거 폭격기 이름이거든. B2 폭격기와 다른 스텔스가 원래 몰래 하기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큰 따옴표 있는 거야. 몰래 하기. 이거를 고급진 말로 잠행이라 그래. 잠행하다. 몰래 가는 거거든. B2 바머와 그 스텔스 에어크래프트 있잖아. 이 비행기가 퓨젤라지, 비행기가 기체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어? 재료로 만들어졌거든. 근데 이 재료라는 게 뭐래? 비슷한 거를 하는 거죠. 레이더 빔을 갖고. 뭐라고 썼냐? 현지 양 뭐라고 썼어요? 질문 프린트에 답으로 나와야 했는데 현지야. 서연이 뭐라고 썼네? 음파가 되돌아가는 것을 들릴 수 있도록 또박또박 얘기합시다. 음파가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 그쵸? 음파가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B2 바머랑 스텔스 에어크래프트는 무엇의 영감을 받은 거냐? 나방의 영감을 받은 거죠. 그쵸? 그럼 나방이 박쥐의 주파수를 흡수하는 것처럼 적기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거죠. 흡수함 이렇게 될까? 흡수함. 뭔 말인지 되죠? 엄청나죠? 기술력이? 상상도 안 되죠? 역시 이과. 돼요?